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뛰어드는 잡마켓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잘 팔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래디셔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후보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조직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이제 1인 기업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몇몇 기업가 계속 인터뷰를 따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 기회를 만들었는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바로 저의 세일즈 무기를 이제 잘 다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한국에도 그렇겠지만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라든지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인터뷰를 초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링크드인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링크드인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업데이트를 자주 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먼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About 섹션입니다. 이 About 섹션은 이 내가 주저주저리 다 쓴 이 익스피리언스를 다 읽지 않아도 여기에서 한마디로 봤을 때 당신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한눈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처음에 한두 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주는 게 내 주요 무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그 다음에 가려는 그런 방향과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야 되죠. 이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아래 링크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셋업을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셋업을 한 게 이제 저의 이 이력서인데요.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페셔널 서머리를 되게 중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experience 있잖아요. professional experience 같은 거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본 결과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특히나 이력이 많을수록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뭘 줄 수 있는데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너무 길지 않게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서머리니까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단 내가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 이 서머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lient Success and Growth Strategist라고 저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보고서 딱 알 수 있게 이걸 다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어떤 거를 해온 사람인지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신경을 쓴 게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그 블로그 포스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담았거든요. 그 블로그 포스트도 제가 아래에다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션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내본 결과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는 방향과 맞는 거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 개발이죠. 사업 개발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의 세일즈 능력, 마케팅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해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서 어떤 제가 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아래 제가 걸어드린 그 블로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력서에다 넣거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이제 추가 서류 넣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스킬 섹션하고 코스 워크 섹션도 제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스킬 섹션 같은 경우에는 가려는 포지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과 맞는 것을 골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대여섯 개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강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대단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의 관심사가 뭔지 저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해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코र्स워크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지원하는 포지션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면 저는 들은 강의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거의 뭐 몇십 개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적을 수는 없고 지원하려는 포지션에 맞춰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만 적어내고 있고요. 자, 제가 뭐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다 알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리고 해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토익 점수를 자기를 어플하려는 게 있으니까 이건 좀 한국 기업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막 그러고 토익 점수 몇 점이고 막 그런 거는 적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 퍼스널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내가 사이드 허슬 한 거, 여기에 이런 거를 적으면은 특히나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봐요. 그래서 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래? 이런 거 하면서 뭐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좀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와 이 링크드인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에다가 지원을 우선은 해요. 예전에는 저는 시스템에 바로 지원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먼저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웜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라는 식으로 저는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한테 좀 조언을 줄 수 있어? 아니면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력이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콜드 이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자, 누구한테 콜드 이메일을 보내느냐? 저는 HR한테 콜드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고요. 제가 지원하려는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뭐 C-레벨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작은 곳이면은 오너한테 보냅니다. 스타트업일수록 좀 작은 기업일수록 CEO 오너를 파운더를 공략을 하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여기서 규모가 크다의 기준은 전 50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500명 이상인,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는 부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서장은 영어로 보면은 VP라 그래요. Vice President거든요. VP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Director 레벨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 보통은 그 채용 공고 보면은 이 포지션은 어떤 팀이랑 일한다. 아니면 누구누가 reporting to, 누구한테 리포트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팀 이름과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뭐 롤 이름, 이거를 그냥 구글하면 이런 사람들 찾는 거는 식은죽 먹기고요. 이런 사람들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찾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도 제가 아래에다가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해외에서는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인 연락처를 찾아내는 거는 완전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자, 이 콜드 이메일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코파운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코파운더들을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내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락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 포지션에 지원을 했지만 나는 퍼스널하게 인사를 하고 싶었어. 나 introduce myself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중간에는 진짜 짧게 한 3-4줄 분량으로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장 큰 셀링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셀링 포인트는 내가 지원하는 상대가 가장 중시하는 스킬에 대해서 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I've developed and sold my online programs to over 3,000 business owners and professionals라고 얘기했어요.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고객들을 확보를 해봤다를 저는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빠르게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이력서도 같이 첨부했으니까 첨부한 거 봐봐 라고 얘기를 하고 빨리 얘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건데요. 이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중에 8명 정도가 답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막 내가 잘못했나 봐. 막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막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래. 막 이런 생각까지 드실 건데 사실은 세일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거 10명을 보냈는데 2명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는 전환율이 20%란 얘기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뭐 10명을 보냈는데 1명한테도 연락이 안 왔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말하는 그 스타일에 뭔가를 고쳐야 돼요.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맞는지 한 번쯤 이제 실험을 해보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명한테 보냈는데 2-3명한테 연락이 잘 오고 있다면은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잡헌팅하기 시작한 게 한 달 반?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런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인터뷰를 본 게 한 3-4건? 인터뷰로 이어진 게 3-4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전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내용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답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면은 굉장히 그걸 좋게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받은 건데, 너무 이렇게 퍼스널하게 팔로우업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고용과 관련된 사람들 다 CC에 넣을게 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CC에 막 넣는 거예요. 한 3명, 4명 정도가 들어가서 저도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CC에 넣어서 같이 들어왔고요. 아니면은 제가 또 다른 걸로 이제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 콜드 이메일이라 보내냐면, 제가 어떤 채용 공고를 봤는데 그 채용 공고는 저한테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흥미로워.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어떤 특정한 포지션을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네 지금 회사에서 이런 포지션 뽑는 거 봤는데 너네 혹시 아시아 마켓 생각해 봤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아시아 마켓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내가 아시아 마켓으로 들어가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볍게 채팅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이메일이 이거였어요. 나 지금 너무 고마워. appreciate the reach out.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막 인로먼트 하는 기간이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우리 8월에 같이 얘기해 볼래? 라고 이거 콜드 이메일 답장이 제가 콜드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 1-2주인가 지난 다음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렇게 내가 나한테 해줘서 그럼 8월 달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답장이 곧바로 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8월에 만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연 맞는 길일까? 이 사람을 믿을만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나중에 가볍게 얘기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오픈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을 받았다면은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로는 되게 고맙다, 잘했어 막 이러는데 막상 인터뷰가 셋업되지 않고 있어.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헤이, 이렇게 나한테 먼저 제안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랑 가볍게 먼저 얘기해보고 싶으면 알려줘. 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딱 너지를 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잡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HR 한 분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HR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첫 필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보통은 HR하고만 하지 않고 1차, 2차를 함께 겹친 그런 인터뷰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HR 인터뷰를 반은 스킵한 거잖아요. 반을 스킵한 경우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 기회에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그거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은 이야기로 합니다. 나는 뭐를 했고 여기서 어떤 결과를 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로 떠드는 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인이면은 그렇게 남들이 쉽게 하는 말 믿지 않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그걸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런 비즈니스 강의를 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밸류 범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치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제가 최근에 실험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류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에서 아예 의사결정권자한테 한 3분 미만짜리 그런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냈었어요. 그걸 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룸은 지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회사라든지 이 팀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빠르게 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율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 대화를 시작을 한 거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써서 그 비디오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처음에는 그냥 면접할 때, 1, 2차가 합쳐진 면접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준비해서 갑니다. 꼭 프레젠테이션일 필요도 없고요. 이 팀이라든지 회사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못 찾겠다면은, 아니면은 뭐 그 회사라든지 팀이 흥미로워할 만한 벤치마킹을 한 것에 대한 분석, 자료, 이런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가장 제가 최근에 사용한 자료인데요. 우선 이거 로고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 관련된 로고를 넣고 그 회사 이름 같은 경우 다 감췄습니다. 이렇게 그 회사의 그런 자료잖아요. 그 회사의 자료를 딱 보여주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당신들은 이게 이 서치 엔진이 가장 중요한데 하고 있는 광고는 거기에 잘 얼라인된 것 같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 B, C의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해봐봐. 그러면은 이 솔루션이 먹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봤다라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왜 테스트해볼 만한 솔루션인지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경쟁사랑도 많이 비교를 해줬거든요. 경쟁사로 봤을 때 그 경쟁사가 왜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 이 회사도 그 경쟁사의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가 될 거예요. 자, 뭐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준비하는 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넣었다가 뺐다 그래서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편인데 어쨌든 3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그 처음에 그런 콜드 이메일을 보내고 그런 연락처를 보내서 나를 어필을 하는 거, 요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 인터뷰를 따내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거는 어느 기업을 준비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확률이 뭐 몇 %였다를 트래킹 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확률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 어플라이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창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은 앞으로도 저의 그 커리어 여정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